네, 반갑습니다. 김포도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체들은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임원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경제연구소나 큰 그 대외적 기관에서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각 계열에서 배분했다면 요즘은 로 데이터를 그대로 줍니다. 각 회사별로 또는 본부별로 이제 배포해요. 그럼 본부에 있는 담당자가 그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죠. 왜 그러냐면 뭐 본사나 경제연구원 입장에서는 분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어렵고, 그리고 회사별로 니즈가 있지만 단위 본부별로의 분석 데이터를 받고 싶어하는 그 필드에 니즈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니즈가 오늘 강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전사 플러스 본부 단위에 있는 이런 로 데이터를 받아서 자체 분석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조직문화 진단에서 분석의 핵심은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좀 그 조직문화 실무 역량 부족함, 이 해석 능력이 높진 않아요. 단편적으로 항목이 낮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저희 이제 다산 컨설팅 회사가 하반기 되면 조직문화 진단 분석 대행을 좀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요 분석 하이트 보면 역할 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7가지 단계별로의 그 조직문화 진단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가 고객사가 해야 될 거고 어디까지가 이제 업체가 해야 될지 구분은 좀 해야 됩니다. 그 구분의 영역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조직문화 진단 전체 프로세스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문화 진단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고객사와 업체 간의 역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문화 진단 분석은 크게 7가지 단계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진단지 개발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자체 진단지가 다 있어요. 진단지가 있으면 그건 이제 작년 대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뺄 게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합니다. 추가한 다음에 그래서 문항을 보통 한 60에서 한 70개 정도를 이제 항목을 만들죠. 어떤 회사는 뭐 100개 넘는 데 있어요. 좀 큰 메이저 기업들은 문항 수가 많고, 그리고 좀 심플하게 가려면 한 50개, 한 보통 60에 70개 정도가 보편적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이내, 응답자 입장에서 한 10분 이내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설문 문항지를 이제 만듭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진단지 자체적으로 고객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진단지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게 페이퍼 출력해서 배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문 시스템 탑재하죠. 설문 시스템 탑재해가지고 그걸 직원들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는 그 안에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면 됩니다. 요즘은 워낙 문자 메시지 보내면 스팸 메일로 인식하니까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전사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실시되니 참석해 주세요. 뭐 아래 링크는 뭐 스팸 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사전에 공지 좀 해야 됩니다. 하고 가면 설문지를 배포합니다. 자, 요건 기본적으로 사내 시스템이 있으면 베스트예요. 사내 설문 시스템 있는 회사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쓰면 되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설문지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척도 검사, 뭐 5점 척도에서 몇 점이냐, 그리고 주관식 문항, 선택 문항 정도 한 3가지 밖에 유형은 없어요. 밖에 이제 구현할 수 없으면 단점이지만 뭐 그 정도 문항이면 뭐 여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외부의 업체한테 맡기면 이제 뭐 돈은 발생되지만 다양하게 설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만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로데이터
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야, 자, 뭐 오늘 만약에 오늘 이 설문이 끝났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고객사가 이제 담당자가 설문 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준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허수값이 있어요. 보통 설문 응답에 조직로 진단가 응답 80% 정도 이상은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해야지만 허수값이 해서 5에서 10% 정도 있어요. 허수값이 뭐냐면 나 설문 귀찮아. 그냥 3333, 4444 이렇게 뭐 귀찮은 답변하는 분들, 성의가 없게 답변하는 분들, 뭐 아니 패턴이 있어요. 3434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은 이제 허수값입니다. 그 허수값을 빼내야 됩니다. 참값이 아니고 허수값이다 보니까 그게 보통 한 5에서 10% 많으면 10%, 심하면 15% 정도 봤어요. 그리고 그냥 80% 응답에 대해서 한 10% 빼고 하면 이제 70%. 설명답은 70% 이상 넘어야지만 윗분들한테 설득하기가 좋아요. 야, 딱 당장 요번 설문조사에서 응답 몇 %야? 예, 30%입니다. 야, 1000명에서 300명 답변했어? 이건 좀 느낌 다르죠. 야, 1000명에서 700명 답변했습니다 하면 전체 대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그래서 한 80% 이상을 무조건 치워야 됩니다. 치워서 10% 빼고 허수값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개별 문항별 지수값을 만들어요. 지수값. 자, 5점 척도든 7점 척간에 이걸 100점을 할 건지 긍정대 퍼센트 할 건지 요걸 이렇게 바꾸는 게 지수값이에요. 지수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로우 데이터는 3434 이긴 데이터는 의미 없는 데이터값입니다. 그걸 이제 지수값을 만들어서 인구 통계 항목 베이스에서 지수값 만듭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항목별도 비교하고 기준값, 뭐 전사 대비, 뭐 본부 평균 대비 우리 차이, 그리고 패턴, 뭐 일반적으로는 사원이 낮게 나오고 가장 높게 나오는데 가장이 낮게 나오고 사원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가장들이 이제 뭔가 부인만 표출하는 게 이게 비교 패턴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문항에서 분포도 보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비교 분석한 목적이 뭐냐면 강점하고 취약점 뽑는 게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고 취약점이 뭔데를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는 동일한 경쟁사 비교인데 만약에 자 삼성전자하고 뭐 만약에 LG전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LG전자 입장은 삼성전자 서베이를 결과치를 그대로 가져오면 좋아요. 그런데 동일한 비즈니스, 동일한 사업군 아니거든 또. 그리고 경쟁사 정보는 구할 수가 없어요. 컨설팅 회사 빼고는. 컨설팅 회사들도 보면 이런 경쟁력 정보도 오픈할 수가 없죠. 왜? 보안 설명되어 있으니까. 최소 할 수 있는 게 뭐 한 전사 평균이 뭐 몇 %라 정도까지만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세하게 데이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사 평균, 이게 동일 직군, 뭐 산업군별로의 평균값, 아니면 그 전체, 지금까지 거래했던 모든 회사의 평균값, 아니면 뭐 진짜 경쟁사들 가져오면 베스트고, 경쟁사 가져오려면 좀 지인들 부탁을 좀 해야 돼요. 진짜 지인들도 오픈 못 하죠. 그래서 전사 평균 정도만 가지고 있고, 아니면 논리적으로의 기준값을 또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수값에 대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높다, 낮다. 판단하고. 그 다음 영역이, 자, 이전 비교 분석을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주요 이슈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직이 뭐가 문제인데? 그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하고 취약점에서 전사점 주요 이슈도 뽑아내는 작업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5번하고 6번을 동시에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PPT도 좀 시각화하게. 그런 최소화시키고 그래프화 다 시켜야 돼요. 보통 서베이 분석에서 글이 많다면 딱 굴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 글을 만나보면 기존 거래했던 애 보면 때보다 글이 너무 많아요. 글 많으면 이건 주관적인 팩터가 들어간 거예요. 숫자나 아니면 그래프, 데이터가 나와 있고 헤드 메시지에 몇 자 함축된 메시지 이런 건 좋은데 글이 많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서베이는 다 그래프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총 7가지 단계별로의 이제 분석하는데, 자, 그러면 대행하자. 자, 분석을 대행한다는 거는 자체 진단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담당자가 분석하려다 보니 역량이 부족해서 외부 업체에 도움을 받는 거야. 자, 요런 경우죠. 그러면 분석 대행은 어디까지 하냐면, 3번부터 7번까지 하는 거야. 3번부터 7번까지. 허수값 제거부터 이제 서베이 지수값 만들어서 분석 보고서 만들까지. 분석 보고서 만들어서 대표사한테 보고까지 하는 게 여기까지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값을 이 설문지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2번 같은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 자, 고객사가 온라인 탑재하기가 역량이 좀 부족하면 이 업체가 지원을 합니다. 업체, 2번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2번까지 해서 바로 데이터 받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무조건 이 진단 툴 만드는 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이면 만들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만들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단,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구조. 구조를 그냥 엑셀로 쭉 리스트가 아니고 대중소로 명확한 프레임이 가져요.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설문지 구조 어떤 모양이 네모인지 세모인지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서베이를 해서 데이터 주셔야지만 저희가 분석을 가능합니다. 분석은 시간이 뭐 지수급까지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요 5번부터 6, 7번까지가 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수값 요 지수값 만드는 거는 뭐 0.5대이면 만들어요. 반나절 마음만 먹으면 2시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5번부터 7번까지 하는 게 분석이 힘들어요. 왜냐 이것저것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 줄이려고 블랭크 차트 보고서 만든 거야. 블랭크 차트 보고서 만들어서 고객사하고 협의하는 분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보고서에 만들어서 그 보고서에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프 이런 그래프 쓸 거고 요 항목을 이렇게 이런 그래프 쓸 거고 다 그래프 합의해서 고객사하고 이제 사전에 미팅합니다. 미팅해서 이렇게 도장 바꾼 다음에 분석하면 이 기간 줄일 수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블랭크 차트 보고서 반드시 만들어서 고객사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대행 작업은 요놈이 핵심인 거예요. 사실 요거 해석 강점과 취약점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매트리스 구조에서 어떻게 찾아낼 거냐. 지수값 만드는 거는 이거는 진짜 SPSS나 XM을 잘하면 금방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 조종무나 실무를 해본 친구만 가능해요. 안 해본 친구는 항목이 낮은 걸 가지고 무조건 문제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사업 전략도 봐야 되고 경영진의 메시지 경영 방침도 봐야 되고 중장기 사업 계획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각 본부별로의 임원들의 성향도 봐야 되고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또 사업군별로 또 특성도 있습니다. 이거 다 고려해서 이슈도 뽑아야지만 나중에 보고할 때 그래 내가 평소에 저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오네? 그럼 그게 확신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내가 이게 문제 아닌데 불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직 내 소통 잘 되고 있는데 왜 소통이 문제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평소에 부서 간 협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부서 간 협업이 조직 간 협업이 안 되는 건 나도 실제 대표회사도 알고 있었거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서베이 결과에서 너무 부서 간 협업이 조직 간 협업이 안 돼서 시너지가 낮다는 건 명시되어 있으면 그래 내가 평소 생각했던 게 저게 진짜 문제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구분은 이게 1번부터 2번까지 고객사든지 아니면 1번만 고객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2번부터 7번까지가 업체에서 하는지 구분해서 하면 이 분석 대행은 빠르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